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정리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한계 대출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내년 3월 종료 예정인 월간 800억 유로의 자산 매입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했던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는 자산 매입을 갑작스럽게 축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2012년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네 번째 등급인 AA-로 올린 뒤 4년째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신용평가사인 S&P는 지난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고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S&P 기준으로 AA 수준인 AA2 등급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피치가 부여한 AA-는 무디스나 S&P가 부여한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역의 핵심인 대중국 수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월 수출은 15개월 연속 역대 최장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나마 선전하던 무역수지 흑자도 3년 만에 반토막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은 109억 6,148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0%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 수출은 지난해 7월 마이너스 6.5%를 시작으로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이 떠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애플의 신작 스마트폰 아이폰 7과 아이폰 7 플러스가 본격 상륙했습니다. 애플은 오늘 국내 온 오프라인 유통점을 통해 아이폰 7 시리즈를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아이폰 7 시리즈는 전작 아이폰 6S와 비교해 이어폰 연결 단자가 없애고 방수, 방진 기능을 추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한편 지지부진한 갤럭시 노트 7 교환 환불은 유력한 대체제인 아이폰 7 시리즈의 출시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어젯밤에 22통화정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양적 완화 정책은 일단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중단하지도 않겠지만 또 정책 지원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는 없다라고 밝히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자 결국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실망감 속에 국내 증시는 양증시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순서에서는 각 증권사 전문가들은 어떠한 투자 전략을 내놓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시장을 공략해 볼 만한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금요일장 현재 코스피 지수는 0.4% 정도 하락한 203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중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40선을 살짝 밑돌면서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내내 하락 진행 중인데요. 장중의 고점이 2039포인트 정도였었고요. 오전장 저점은 2030포인트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160만 원까지 빠르게 회복했다가 아이폰 7 국내 출시 첫날인 오늘은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는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이어서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세 주체 모두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7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해서 27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20억 원 정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4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현재 0.4% 정도 내린 65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중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656포인트 하락 출발한 이후에 보합권 등락을 보이다가 현재는 하락 진행 중입니다. 현재 찍고 있는 지수가 장중의 저점으로 보이는데요. 652포인트로 0.48% 정도 하락 진행 중입니다. 수급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전히 10월 내내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 쪽에서 24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오늘까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줄었죠. 3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70억 원 정도 매수에 나서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네, 양시장의 흐름을 자세하게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5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매일 눈으로 시장을 살피는 5인의 전문가가 들려드리는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인데요. 먼저 5인의 한 줄 투자 전략부터 화면 통해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호 차장님께서는 일단은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을 체크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께서는 대선 관련주와 새내기주 중심의 상승을 보이는 장은 결국 하락장이다. 증시의 하락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으로 현재 증시의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이제 믿을 것은 실적과 모멘텀뿐이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님, 역시나 실적 개선 업종으로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라는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실적 성장 업종과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세 분 모두가 현재 국내 증시는 실적이 답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이 가운데 오늘은요, 이베스트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과장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성장 업종과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 미국 시장도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고 국내 시장도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죠. 근데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보면 사실 지금 시장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상단에서 더 좋은 것도 아닌 그 굉장히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박스피라고 하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하단 박스권이 아닌 이 상단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좀 답답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원치 않는 수익률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생각해보면은 1980포인트라든지 2000포인트 초반부터는 사실은 지금 꽤 올라왔어요. 특히나 종목들은 1900포인트 후반대부터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특히나 IT 같은 것들 단적으로 좀 보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올라와서 정체가 되어 있지, 중요한 게 바닥권에서 계속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부터는 상단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선별적인 작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선별적인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이 선별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결국엔 실적 시즌이 돌입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 또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다른 종목이나 업종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상승폭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업종이라든지 종목 대비해서 이 추가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보면 2000포인트 지지를 계속 확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냐면, 우리가 2000포인트 초반에서는 분명히 밑방향에서 또는 하단에서 좀 받쳐주는 수급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들도 2000포인트 초반에서는 너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반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좀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는데 이것도 2000포인트 하단 또 깨지고 1900포인트 굉장히 좀 밑으로 초반까지 또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은 2000포인트 초반에서는 조금 더 리바운딩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 또 결국에는 2,000포인트 초반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을 사야 되냐, 이런 질문에 접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2,000포인트 초반에서는 또다시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또는 밸류에이션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업종, 그런 종목들을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귀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초점은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장사들의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조, 전체적으로 전체 상장사, 특히나 대형사들 보면은 뭐 한 100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은 120조, 150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실적은 굉장히 작년 대비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 지수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 쪽으로 실적들이 반영이 되려면 이 업사이드는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접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올라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에 있어서 조금 더 업사이드를 주게 되었다. 그럼 결국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이 주식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이 초점 또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실적 성장. 그리고 실적 성장에 따른 외형 성장, 밸류에이션 하락. 뭐 이런 부분들로 좀 귀결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형성이 되는 상당 박스권을 현재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2,000포인트 정도에 내려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보자. 실적이 좋은 실적 성장 업종과 종목으로 집중하자라는 말씀으로 전략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업종들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전기차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IT 업종, 특히나 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은 사실은 보면은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아직 3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사실은 1분기, 2분기까지 뭐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2분기까지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왔던 이 업종들,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도 중요한 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왜 올랐냐? 결국엔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컸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성장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마련됐다. 그러면 이제 3분기, 4분기에 숫자가 찍히게 되면 사실 이제 그 기대감들이 더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의 어떤 이 굉장히 좀 좋은 시기, 호실적들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당분간은 굉장히 좀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외에 이 성장성에 있어서는 전기차 관련주들을 분명히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전기차 안에서는 뭐 충전 인프라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 관련주, 뭐 전장 부품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다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나 저는 전방 업체들보다는 역시나 소재라든지 부품업체들이 훨씬 더 좀 프리미엄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업체들 또는 전기차 이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전방 업체들 말고 후방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를 분명히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성장성에 있어서는 물론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들이 많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어떤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업종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실적으로 본다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3분기,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견조할 것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실적 외에는 전기차 관련주 괜찮겠다. 다만 전방 산업 관련주들보다는 후방, 소재나 부품업체들 쪽으로 집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5인의 투자 전략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 전문가 5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엄선된 종목만 골라 담아서 여러분의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이 시간은요, 유안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리 지점의 김기범 대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이제 금요일마다 이렇게 컬렉션 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본인의 투자 성향은 어떠한지 간단한 소개와 함께 각오 한 말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첫 방송인데요. 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수도 있는 예. 단기 트레이딩 좀 위주로 좀 강점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좀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오늘 첫 종목, 이따가 발표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 하시는 김기범 대리님께서는 이 단기 트레이딩의 강점을 지닌 분이라고 하시니까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마다 김기범 대리님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 골라오셨는지요? 예, 금일의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네. 코드 번호가 131970이고요. 예.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역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업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검사 업체라 보시면 되고요.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긴 합니다. 차트를 좀 투자자분이랑 보시면 좋은데요. 많이 좀 차트가 망가져 있죠. 예. 역시 실적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실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의 5분기 이상, 6분기 가까이 적자가 지속되는 상태고요. 내용을 좀 열어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 쪽에서 좀 이제 받는 물건들이 있는데,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 이쪽에 사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하위 벤더가 쪽에 망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같은 경우 재작년에 애플 쪽으로 파운더리가 교체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역시 그런 물량들이 좀 빠지면서 좀 주가가 조금 깨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가 있다면은 갤럭시 노트 이슈가 상당히 컸죠, 사회적으로요. 하지만 이 테스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슈랑은 좀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PAM 칩이라던가 MST 칩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대부분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부터는 좀 자유롭다 볼 수 있는데, 역시 문제는 실적이죠. 실적이 문제인데, 어쨌든 16년까지는 실적은 이렇게 좋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4분기 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좋지 못할 거로 보이고요. 하지만 내년부터가 이제 중저가 모델 쪽으로 좀 아무래도 더 이상 이제 프리미엄 폼들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저가 모델이 확대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 이제 국내 자그마한 패밀리스 업체들이 중국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사업 확대에 따른 좀 수혜를 볼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도 지금 초도 물량들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이슈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올해 실적 역시 실망적입니다. 4분기에 조금 기대를 해본다면 흑자 전환 기대해볼 수 있지만 그것 역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내년 이후에는 역시 확실하게 실적은 돌아설 걸로 보입니다. 이유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에 바이오 업종 제약주들이 워낙 고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업종 중에 제가 봐야 될 거는 단연 반도체입니다. 16년, 17년까지는 역시 18년까지도 좀 저희가 큰 트렌드로 보면 메가 트렌드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역시 반도체 업종 중에 최근에 좀 실적 때문에 좋지 못했던 이런 테스나라는 종목 저희가 한번 볼 필요 있다고 좀 보이고요. 예.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제가 11,700원대 정도를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후에 좀 더 올랐네요. 제가 오전부터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11,700원. 지금 오늘 금일 종가도 좋습니다. 좋고요. 목표가는 13,000원. 단기적으로 좀 제가 볼 땐 거래도 좀 실렸기 때문에 13,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고요. 특히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요.
그 주봉상으로 한 120주봉 정도 저항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가격이 이제 13,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표가를 꼽아드렸고요. 사실은 더 길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중단기 시세 한 21선 이탈하는 가격인 1,500원, 600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이유 어디로 주목을 하시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4분 네. 흑자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이 중국 쪽, 특히 국내 대부분 영세한 패밀리스 업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중국 쪽으로 지금 물량이 많이 따내고 있다는 점, 그 이제 수혜를 좀 본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어차피 테스트 업체이기 때문에 그 밑에 하위 좀 분명히 그 수혜는 볼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들이 반영되면 17년 1분기부터는 상당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주목해야 할 종목은 반도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시면서 오늘 단기 종목으로 테스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까지의 실적은 좋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일단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기 때문에 단기 종목으로도 또 장기 종목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표 가격은 13,000원이고요. 테스나 현재 11,95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 내려왔을 때 11,700원 정도에서 매수 가격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컬렉션의 유안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리 지점의 김기범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증권맨 컬렉션까지, 종목 컬렉션까지 모두 1부 순서를 아주 숨가쁘게 달려봤는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런 순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에서는요.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요. 22 결과와 또 증시의 영향까지 자세한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슈 칼럼 시간에서는 이준호 소장님께서 직접 출연을 해주십니다. 글로벌 이슈와 그리고 환율 변동에 대한 이야기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 이슈 종목 시간에는 이재모 팀장님과 함께 미국 대선 테마주 따라잡기 시간 코너를 마련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